세상을 대하는 관점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는 사람마다 제각각이죠. 자, 이런 차이들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바라보고 또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게 바로 어울림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 천만의 말씀이 이 천만 시민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이 되어보겠습니다. 자, 5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전반적인 소비가 침체됐는데도 유독 고가의 명품 시장은 예외였는데요. 최근에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층까지 명품 구매에 큰 손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는 패션 제품을 살 때 환경이나 인권 등 사회적 의미가 담긴 걸 고르는 특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재밌고 특이해야만 지갑을 연다고 합니다. 덩달아 업계에서는 누가 더 기발할까 경쟁이 뜨겁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매주 목요일에는요, 이 청년의 말씀 코너 함께하고 있죠. 자, 뉴스에 등장하는 청년 관련 이슈들, 진짜 청년들은 어떻게 이 현상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솔직한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MZ세대 청년들의 이 소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멤버 정말 오랜만이죠? 2주 만에 재결성된 멤버입니다. TBS 김진우 아나운서 그리고 김기훈 씨, 강리훈 씨 세 분과 오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번에 그 청년들의 영끌을 주제로 이야기 나눴던 멤버들이잖아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뭐 인사부터 부탁드릴까요? 네, 2주 만에 뵙겠습니다. TBS 대표 청년 아나운서 김진현입니다. 네, 목소리부터가 다르죠. 아나운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 강예영 씨. 예. 안녕하세요. 저 대학생 강예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김기훈 씨 벌써 세 번째 출연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출연하는 김기훈입니다. 네, 제가 이 코너 세 번째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예, 한 번 더 있었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세 분과 저 포함해서 네 분입니다. 예. 청년의 말씀 오늘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김진애 아나운서 자리해 주셨으니까 오늘 또 재능 기부 좀 해 주셔야겠죠? 네, 참여 알겠습니다. 안내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실시간으로 소통하실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 애들 생각 듣고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참여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TBS FM 채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면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추첨 통해서 층간소음 해결은 제로블럭에서 매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천만의 말씀은 이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송이죠. 이 청년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공감도 하고 그 시절 추억도 한번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청년 때는 이랬는데 말이야 라고 저에게 문자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라떼는 환영입니다. 저희는 라떼 좋아합니다. 네. 예, 우리 때 라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요즘 청년들의 그 소비 생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와는 좀 다르다고 많이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준현 아나운서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부모님 우선 저의 가장 가까운 어른이신 부모님께서는 늘 제가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좀 아껴 써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부모님 입장에서 그럴 수 있죠. 네, 예. 저는 약간 시대는 조금 지난 말일지 모르겠는데 욜로, 워라벨 저희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중요시했다 보니까 거의 딱 그 세대네요. 네, 여전히 저희에게는 어느 정도의 소비가 좀 필요하지 않나. 한 번 사는 인생. 그렇죠.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네. 이 소비를 즐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강예훈 씨는 지금 현재 대학생이시잖아요. 네. 대학생들 요즘 소비 어떤지 좀 궁금해요. 일단 물론 저축 같은 것도 하는데 뭔가 미래에 대한 막연한 투자를 엄청 많이 한다기보다는 투자는 조금 하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소비하고 막 전시회 다니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콘서트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네, 얘기했어요. 콘서트 제가 또 덕질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 콘서트에는 돈을 절대 아끼지 않아요. 예. 그렇군요. 뭐라고요? 돈 꽤 쓸겠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김기훈 씨는 어떻게 소비를 좀 하고 계신 편이에요? 저는 어떻게 보면 일반 청년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좀 소비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서. 소비를 많이 안 합니까? 저는 환경에 이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좀 아껴 쓰고 오래 쓸 수 있는 거를 되게 추구하는 편이에요. 그렇다기에는 너무 좋은 옷 브랜드를 입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오래 쓸 수 있는, 예. 오래 입을 수 있는. 저 죄송한데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돈이 없기도 하죠. 전국을 찔러버리셨네. 또. 예. 아니 결국에는 세 분이 뭔가 소비를 할 때 그래도 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소비를 좀 하는 편이다. 그래도 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환경 생각하시면은 그쪽에 대한 소비는 좀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어떤 겁니까 그런 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옷 같은 것도 이제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사는 편이고 뭐 그냥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어떻게 하면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 물건을 되게 많이 찾죠. 그러니까 일회용품을 안 쓰는 거죠, 저는. 모든 물건을 다 그렇게 네. 좀 고려하는 편입니까? 네, 많이 고려하는 편이죠. 약간은 다른 관점인 것 같아요. 네. 예은 씨는 어때요? 근데 저도 옷 같은 거 살 때는 기훈 씨랑 비슷한 게 미닝 아웃이라고 뭔가 가치를 맞아요. 드러내다.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저도 환경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미닝아웃이요? 신조어입니까? 미닝 커밍 아웃. 네, 약간 신조어. 네. 자신의 철학을 네. 소비를 예, 예. 통해서 보여준다 뭐 이런 의미죠. 야, 청취자 여러분들 아셨나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그렇게 자기의 소비 패턴을 이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것이군요. 네, 옷을 하나 살 때 그렇게 음. 저희 가치를 이렇게 담아내서 소비를 하는 거죠. 네. 김진아 아나운서는 뭘 좀 중요하게 보세요? 소비하실 때? 저는 네. 물건 같은 것보다는 사실 경험이나 체험을 좀 중요시하는 네, 중요시해가지고 어떤 거를 배운다거나 뭐 여행을 간다거나 예, 예. 이런 데에 좀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편입니다. 여기서도 세대가 약간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은 씨 같은 경우는 뭐 콘서트라든가 네. 뭐 약간 이런 것을 좋아하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거고, 김진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셔서 직장인으로서 취미 생활을 좀 즐기려는 그런 분이고, 김기훈 씨는 약간 다르고. 네, 좀 많이 다르죠. 사실 저랑은 약간 비슷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4번이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소비는 약간 좀 저는 그런 소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싸게 샀을 때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라 저는 얼마 전에 그 아내가 바디클린저를 네네. 몇만 원짜리를 사서 쓰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손톱만큼 짜가지고 쓰는데 이게 다 닦이지도 않고 거품도 안 나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15,000원짜리 4kg짜리 바디클렌저에서 거품을 내고 막 이렇게 닦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상쾌해지고 그래 바디클렌저는 이렇게 써야지. 저는 좀 이런 소비를 좀 하는 패턴이거든요. 약간 그런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아내분께서는 가심비를 좀 중요시 여기시는 거고, 가심비. 네, 황현희 씨께서는 이제 가성비를 따지는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심비, 가성비의 좀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심비, 가성비라고 하면 예. 가성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격 대비 성능. 그러니까 가격을 따졌을 때 이게 좋다. 이런 네네. 게 가성비고, 가심비라고 하는 건 요즘 나온 말인데 가격 대비해서 마음의 만족도를 따지는 거죠. 이게 마음의 비싸더라도 만족도군요. 나에게 그만큼 더 큰 효용을 주면 아깝지 않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심비입니다. 저는 확실하게 가성비 따지는 것 같아요. 김진현 씨는 어때요? 저는 약간 가심비를 좀 가심비. 따지는 것 같아요. 오케이. 강희훈 씨는? 무조건 가심비죠. 무조건 가심비요? 네. 이게 또 말하는 이 포인트가 또 차이가 있네요. 약간 콘서트 값이 솔직히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너무 비싸요. 근데 그런 예. 거를 하면은 전혀 아깝지 않고 그냥 저에 대한 투자, 저의 행복에 대한 투자 그런 느낌으로 가심비를 따집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지만 뮤지컬을 뭐 좀 좋아하긴 하는데 한 번도 보러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럼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맞네.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좀 이걸 영상으로 그냥 뭐 이렇게 집에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유튜브로.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직접 가서 뭐 20만 원 가까이 뭐 이게 어떻게 이걸 내지 막 이런 생각도 저는 좀 약간 떨려서 그런 소비를 잘 못 하거든요. 김기훈 씨는 약간 가심비 가성비. 저는 선택하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절약하고 싶어서 가성비로 따지는데 제가 네네. 만족도가 없으면 또 소비를 하기 싫어지니까 네. 어느 정도 만족도도 줘야 돼서 둘 중에 뭘 선택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저랑.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청년이지만 저랑 또 비슷한 소비 행태를 좀 보여주신 것 같은데요. 이 소확행이란 말이 또 우리 김진현 씨 또 네. 대학교 다닐 때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맞아요. 예, 소소하게 뭘 사는 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소확행이 우리 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대 초반의 직장인분들의 이 꿈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만큼 세상이 각박하다고 느껴져서 아니었을까요? 사실 세상이 살기가 좀 편했으면 소확행 말고 대확행을 다들 원했겠죠. 그렇죠. 근데 만족할 수 있는 게 뭐 적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작은 행복만을 추구하게 되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좀 슬픈 단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군요. 저는. 강미훈 씨 입장에서는 소확행도 또 지나간 말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약간 지금은 지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선 긋는데요. 확실하게 긋네요. 근데 저도 약간 소확행을 추구하는 게 있긴 한데 근데 약간 엽서 같은 거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여행 가면은 막 1,000원짜리 엽서 하나 사면은 조그맣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또 다른 데 여행 가서 또 다른 엽서 사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작은 거에도 네. 약간 좀 마음이 가고 적은 소비에도, 그러니까 돈을 덜 쓰는 소비에도 만족이 많이 가는. 그렇죠. 뭐 그런 걸 선택하는 편이군요. 네. 김기훈 씨 저랑 비슷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서 네, 기호 씨는 네, 어떤 말씀하세요. 거를 소확행 하시나요? 저는 일단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소확행을 하진 않는데 오. 요즘에 다른 그 해석이 있더라고요. 어떤 녀석이요? 그 소소한 행복을 찾는 그 소비가 아니라 소비로 확정지는 행복.
소비로 확정되는 뭐 소비를 함으로써 행복을 찾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 요즘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예, 예. 그 소소하게만 사는 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뭐 한정판 뭐 이런 거 굉장히 또 열광하고 명품 시장. 그렇죠. 아, 코로나19 상황인데도 좀 줄을 서서 이 가방이나 이런 것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주변 친구분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예원 씨. 저는 주위 친구들이랑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네. 한정판 신발에 환장을 하거든요. 한 장까지. 네. 기분이 매우 좋아지는군요. 네. 마음이 많이 간다. 그래서, 뭐 이렇게 순화 좀 하겠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는 편인데 예, 예. 네네.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뭐 코로나 이전에는 음. 막 밤새서 줄을 서갖고 신발을 사는 경우도 있었고. 요즘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한정판 후드티 하나 사려고 밤새서 줄을 선 것도 있었고. 아, 그러니까 요즘 트렌드인가 봐요. 네, 이런 측면에 대해서 기훈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줄을 서서 뭘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줄 서서 밥도 안 먹었어요. 예. 오. 아, 다음 주부터 청년 부를 때 이 친구 부르지 마세요. 청년이 아니야. 청년이 아, 아니에요. 이거는. 동년배신 것 같은데. 아, 친구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제 예. 친구가 근데 예. 명품에 저도 좀 미쳐 있거든요. 오. 저번 왔을 때 말씀드렸던 대출 받아서 영끌했던 그 친구가 네네. 그 명품에 아주 명품에. 미쳐 있습니다. 그 주변에 이제 확실히 좀 명품 좋아하는 친구들도 네. 있긴 하잖아요. 네. 사실 이런 거 한정판에 열광하고 이게 뭐 현 세태를 반영하는 것 같고 사실 우리 때도 있었어요. 예, 저희 때도 있었던 건데 요즘에 약간 좀 더 드러나는 게 많아진다. 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357님께서 예, 문자 좀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아이 넷 아빠인데 제가 옷 하나 사면요. 가족 5명 것도 다 시켜야 합니다. 본인들도 꼭 사야 된다는 의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옷을 사무실로 시킵니다. 현명한 소비하네. 네. 네. 근데 그것도 애들이 눈치채더라고요. 그럼요. 새 옷 입고 가시면 아빠 옷 샀어? 이렇게 못 보던 옷인데? 네, 이렇게 되실 텐데요. 예. 네. 6067님. 6067님 제가 예, 예. 소개해드릴게요.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껴야 잘 삽니다.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리고 8799번님께서도 저도 딸이 있는데요. 딸은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더라고요. 저는 1+1을 좋아해서 약간 과소비를 하는데 딸한테 배우며 살지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은 씨 어때요? 요즘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아르바이트해서 꼭 사고 합니까? 어때요? 저도 부모님 돈으로 막 그렇게 사고 싶은 비싼 걸 사진 않고 저 혼자 알바하고 막 인턴하고 밥 먹을 거 안 먹고 하루에 한 끼만 먹고 아낀 돈으로 비싼 거 하나 사고 그럽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주유소 옛날에 알바했었거든요. 오. 저희 때는 시간당 놀라지 마세요. 1,700원이었어요. 진짜 옛날에 예, 예. 그 라면 값밖에 안 나오는데. 와. 제가 괜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소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 있습니다. 평이 좋은 걸로 최근 후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 순으로 해가지고 괜찮은 거. 가격보다 가심비라고 하죠. 왜? 너무 비싼 거는 말고 적당한 가격을 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감을 주는 그런 것들이요. 좀 비싸도 좀 괜찮은 제품 고르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 많은데 좀 가게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인터넷 쇼핑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세대는 요새 웬만해서는 그 오프라인에서 보고 그 자리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이제 비교하고 구매하는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모델명 같은 거라든지 똑같은 거 찾고 나서 이제 온라인에서 검색을 해서 비교하고 나서 이제 구매하는 편이에요. 홈쇼핑이 좀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또 다르게 괜찮은 게 많더라고요. 저렴하면서도 괜찮고. 뭐 넥타이나 커프스 같은 거 명품이나 브랜드 같은 경우는 5년 이상도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아껴서 오래 쓰다 보니까 사실 그냥 싸구려를 자주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가성비가 있는 것 같고 요즘 들어서는 해외 직구로도 많이 구매하고 있어요. 새거 구매하기보다는 이제 중고 오프라인 그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 모니터를 구매했는데 괜찮아요. 새 거 갖고 만족 많이 하죠. 네, 서민들의 말씀, 이 소비에 대한 생각 한번 들어보고 왔는데요. 자,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의 소비 생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문자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688 하나번님께서는 50대 서민입니다. 가족들 먹는 거 하고 사람돌이 하느라 돈이 들고 취미는 없네요. 네. 에휴, 이런 문자. 저도 이거에 슬슬 고민이 이제 공감이 가고 또 있는데. 아이를 키우시면서. 예, 이게 제가 쓰는 거는 요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육아용품 많이 사신다고 최근에. 아이가 이제 또 크다 보니까 이게 아이에게 들어갈 돈이 이게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예, 이 공감하는 문자인 것 같습니다. 이 문자 자체가. 또 2046번님께서는 소비 생활은 무조건 가성비입니다. 같은 제품을 좀 더 싸게 사는 만큼 맞아요. 만족감도 크죠.
이게 좋은 제품이니까 제가 사고 싶었던 제품을 싸게 사는 이 즐거움이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좀 즐겁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이 좀 지났을 때 싸게 사는 요 맛. 이런 거 신상보다는. 예. 저는 그래서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예. 네, 8795번님께서는 요즘 중고거래에 빠졌습니다. 싸다고 막 사는 건 과소비겠죠? 이런 문자 남겨주셨는데 아까 맞습니다. 시민들 목소리 들었을 때도 네. 중고거래 요즘에 참 많이 하신다고 그러니까요. 들었어요. 그 이야기 참 많이 하시는데 요즘 트렌드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그 동네 기반 중고거래 사이트 이게 큰 인기라고 들었는데 예훈 씨 이게 인기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해보셨죠? 네, 저는 항상 핸드폰에도 깔려서 계속 알람이 오고. 휴대전화에서 네. 어떤 알람이에요? 무슨 관심 상품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나요? 네, 제가 원하는 키워드가 있거든요. 네네. 좋아하는 브랜드를 아. 거기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누군가 그거를 팔 때마다 올리면은 저한테 알람이 와요. 네네네. 그럼 빨리 들어가서 이거 괜찮은데 하면 바로 구매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도 이런 중고거래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죠? 네, 엄청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가에 항상 있는데 대학가 그 역 앞에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친구를 기다리려고. 근데 누가 어깨를 이렇게 탁탁 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혹시 당근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아닌데. 예. 캐롤이세요. 네. 이렇게. 그런 야채 마켓. 야채세요. 네. 오이입니다 하시지 그랬어요. 저는 사람인데요. 그런 식으로 또 워낙 또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들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요즘에 그런 유머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기반으로 하는. 네. 뭐 중고 물품을 사는데 뭐 이상한 게 왔다. 뭐 약간 이런 것도 뭐 벽돌 담아서 본 적도 있고 막 그렇다고.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 그 육아용품을 구매를 할 때 이렇게 아내분들끼리 메시지는 주고받는데 항상 그 거래 장소에는 남편분들이 나간다고.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친구들도 그렇고. 저는 갔다가 저는 그래도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개그맨 황현희 하면 그래도 좀 아실 텐데 이게 좀 인지도가 그래도 있을 텐데 아내가 다녀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거 좀 아니지 않냐 그랬더니 저한테 모자를 씌워주는데 왜 그 어머님들 약수터 갈 때 쓰시는 거 얼굴 전면 다 가리는 거 시야를 포기하는 모자. 네, 그래서 갔다가 좀 오셨어요? 예, 그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하고 몰래 이렇게 거래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암 거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느낌이. 그래서 아주 재미난 경험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김기훈 씨는 어때요? 그 중고거래 많이 이용하세요? 저는 일단 당근마켓은 한 번 말도 되나요? 그 브랜드는 써본 적이 없고 옛날 중고나라에서만 사본 적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것도 중고 쪽에서 좀 구매를 해보신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중고거래를 저는 좋아하진 않고.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되게 궁금해서 막 찾아보고 거래 시스템. 그런 게 되게 신기해서 찾아보고 그러죠. 이 MZ 세대에서는 나를 위한 소비를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확실히 이렇게 중고를 통해서도 나를 위한 것을 구매를 하는 시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다시피 경험을 소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요즘 그 6, 7만 원짜리 호텔 망고빙수. 네네. 애망빙이라고 하죠. 애망빙. 그게 그렇게 불리는군요. 네, 애플 망고 빙수.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중시해서 이거를 줄 서서 먹기도 하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6, 7만 원짜리 망고 빙수 저는 절대 못 사 먹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궁금해요. 지현 씨는 어떠세요? 저도 제가 경험을 중요시합니다만은 이런 경험을 6, 7만 원에 주고 산다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해 못하는군요. 네. 하지만 뭐 마음에 드는 이성 친구가 가자고 하면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하면 사줘야죠. 기훈 씨는 어떠세요? 저도 이거 사 먹습니까? 저도 그 진행 아나운서님과 똑같이 그 만나는 분이 같이 가자고 하면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네. 가긴 갈 것 같은데. 안 갈 것 같은데. 가긴 갑니다. 그래요? 계산을 망설이겠지만. 더치페이 하자고 할까요? 계산은 반반으로. 오빠가 계산해줘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그게 있잖아요. 공감하실지 모르겠어요. 사주고 싶다가도 계산해달라고 하면 그런 게 마음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해서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은 씨는 어떠세요? 강혜은 씨. 저는 아직 안 먹어보긴 했는데 먹고 싶습니까? 완전 먹고 싶어요. SNS 상에서 그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갖고 막 6, 7만 원짜리 애망빙이 있다 해가지고 친구한테 공유해가지고 야 우리 이거 먹으러 가자. 중간고사 끝나고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먹으러 갈 생각이시군요. 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SNS 기반이 요즘 이 사진으로 좀 자랑식의 약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은 씨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한 과시욕도 있어요. 아, 있다? 네, 있는데 그 비용에 포함이다? 네. 근데 그만한 비싼 거를 나와 친구에게 투자한다. 그런 느낌도 있죠. 아, 그만한 가치를 나에게 주고 네.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서 자랑도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만한 가치가 된다, 일석이조. 충분히. 그쵸. 근데 거의 대부분 예은 씨 나이 때 대학생, 우리 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분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비싼 걸 먹으러 갈 때는 네. 그 전에 밥을 안 먹어요. 며칠 굶고? 그쵸. 며칠 굶고 이렇게 비싼 걸 먹으니까 조금 돈을 아꼈다가 여기 확 쓰자. 그런 느낌. 아, 근데 이게 맞아요. 이게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르다라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는 우리랑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소비를 좀 아낀다라고 많이 하지만 저도 2002년인가요? 2003년인가? 서태지 아이들 콘서트를 며칠 동안 밥을 안 먹고 굶어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유소 알바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아, 너무 행복하죠. 그게 평생 할 수 없는 경험을 그때 당시에 모인 사람들이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걸로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도 그런 소비 행태나 모습이 변했을 뿐이지 그 마음은 비슷하다라는 말을 좀 하고 싶네요. 어때요? 진현 씨가 봤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진현 씨 이해를 합니까? 청년들의 모습들? 예. 저도 뭐 이런 시대를 거쳐왔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래가 중요하니까 현재 생활을 포기해라 이런 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현재와 미래의 줄타기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느 정도로 잘하느냐 이게 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소비는 각자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준이 돼서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지 남이 그 소비에 대해서 너 이렇게 하지 마 이거 이상한 거 안 좋은 거야 라고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너무 강요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청년들의 소비 문화가 지속 가능한 소비 또 착한 소비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기훈 씨가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 제품 이게 좀 비싸더라도 요즘 구입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청년들도 많았고요. 공정무역 제품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기업들은 뭐 돈줄을 내주자 이런 또 신조어를 만들어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움직임 많이 확산되고 있죠. 기훈 씨 어때요? 네, 엄청 많이 확산되고 있죠. 엄청 많이 확산돼요. 그렇게 강조를 어떻게 확산을 되는 거야? 야, 우리 그래도 이런 기업을 좀 도와주자. 친환경이 맞지.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까?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SNS를 쓴 기능 같은 게 SNS에서도 이런 문화가 확산돼서 저 기업 돈줄 내주자 해서 이제 SNS에 올라오면은 자기도 착한 소비도 하고 인증도 하면서 이제 SNS에 올리는 거죠. 아, 너무 좋은 형태네요.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미닝아웃이라고 해서 이제 나의 철학을 소비에 드러내는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일석삼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 그렇군요. SNS에도 순기능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렇지만 뭐 이런 한편으로 또 이런 말도 좀 해보고 싶어요. 청년으로서 그래도 청년들의 소비 문화 요것만큼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요거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진현 씨부터 한 말씀. 저는 청년분들께 먼저 여쭙고 싶어요. 본인들을 이렇게 자아 성찰할 수 있는. 예은 씨에게. 저는 그 리셀 문화라는 게 있어요. 리셀 문화. 예를 들어 한정판 운동화가 나왔는데 그거를 신지 않을 건데 막 5켤레씩 사가지고 더 비싸게 파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거네요. 근데 신지도 않을 거를 그렇게 막 사가지고 파는 문화는 진짜 약간 지양해야 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딱 원하는 자기가 신을 것만 사가지고 몇 번 신고 뭐 다시 팔든지 하는 식의 문화는 약간 너무 독점하는 거 그런 욕심은 안 된다. 적당하게. 그렇군요. 기훈 씨는 어때요? 저는 그 플렉스 문화 있잖아요. 과시하려고 자기의 수준에 맞지 않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 저는 조금 그런 건 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지양해야 된다. 지은 씨는 어떤 소비? 이건 좀 멈춰줘야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실과 미래의 그 줄을 잘 타야 한다. 현실에 있는 것들을 포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미래를 좀 생각하면서 소비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청년이든 뭐 저희 같은 뭐 40대든 이런 분들 거의 비슷한 이 소비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시간만이 좀 달라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 문자 몇 개 더 소개해드릴까요? 네, 오늘 예.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네. 5694번님께서 소비 패턴이 세대별로 차이가 많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고 네. 또 정상답게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급 1,200원 세대입니다. 네, 라떼분이 오셨습니다. 저희 형님. 언제든 환영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1,700원을 얘기했습니다. 1,200원이 계셨습니다. 모셔야죠, 제가. 네, 예. 9041님께서는 저는 아내와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코로나로 인해 잘 못 가게 됐어요. 대신 바다가 있는 가까운 곳으로 차박을 다니며 몰랐던 행복을 찾았네요 하면서 이제 소비로 인한 행복을 또 보내주셨네요. 이런 것이 바로 소확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청년 토크 소비의 행태에 대해서 소비의 모습에 대해서 청년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혜훈 씨, 김준현 아나운서, 김기훈 씨 오늘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마무리는 1187님이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로 좀 골라봤습니다.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제가 봤을 때 너무 아끼면서 사는 게 꼭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만의 확실한 소비 철학을 갖고 쓸 땐 쓰고 아낄 땐 또 아끼는 이런 슬기로운 소비 생활이 좋지 않을까요? 라고 또 문자 보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비는 뭐 객관화된 게 아니죠. 예, 주관적인 일인 것 같아서 본인에 맞게, 본인의 생활에 맞게 좋은 소비, 즐거운 소비 하시길 바랍니다. 천만의 말씀 황현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저녁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